나토는 중국이 러시아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공격했다고 비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계획을 지지한 혐의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으며 베이징이 모스크바에 마이크로칩 및 기타 중요한 부품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는 워싱턴의 윌슨 센터에서 연설 중에 사실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무력 충돌을 촉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베이징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 어느 시점에서든 중국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동맹국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스톨텐베르그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 중국을 여러 번 비판해왔으며 베이징이 러시아가 나토의 유럽 친구인 키예프와 싸우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성명은 중국에 대한 나토의 가장 신랄한 비판으로 나토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의 방위 산업 단지를 지원하는 북한과 이란도 비판했는데요. 스톨텐베르그는 중국이 러시아의 반도체 및 미사일과 탱크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포함한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베이징이 모스크바에 고급 사진 및 위성 촬영 기능도 제공했다고 덧붙였죠. 이 모든 것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사상자와 파괴를 초래하고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며 제재와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나토가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을 지원한다고 비난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스톨텐베르그는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베이징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러시아 경제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는 작년에 러시아가 90%의 전자장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사일, 탱크 및 항공기 생산에 사용되었다고 강조했죠. 중국도 러시아의 고급 위성 기능과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는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의존했던 것처럼 중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전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의존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렀으며 우리는 중국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돈, 원자재,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우왕원비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갈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왕 대변인은 나토의 비난을 일축하고 있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중국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며 나토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이 스스로의 역할을 반성하고 비난을 중단하며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베이징에 따르면 나토의 유럽 확장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적대감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2023년 초에 제안한 평화 공식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아이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2,500만 달러 규모의 대포병 레이더 공격. 러시아의 군사 사이트에 인용된 비디오에는 북우크라이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군이 엔트크 37 대포 레이더를 나무 근처에 배치했음을 드론이 발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드론은 즉시 목표 좌표를 러시아 지휘부에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자폭 드론을 보내 상대의 장비를 공격했는데요. 비디오가 촬영된 시간과 장소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이 레이더의 가격은 2,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엔트크 37 레이더는 트레일러에 장착되며 트럭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 레이더는 행군 상태에서 전투 상태로 전환하는데 약 15분이 소요되는데요. 운영팀은 8에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레이더는 상대방의 포탄 발사 위치를 30km, 로켓 발사 위치를 50km 거리에서 각각 탐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10개의 공중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전에 미국이 제조하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브럼스 탱크를 발견하고 파괴하는 러시아 드론의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야간 정찰 순찰 중 러시아 드론팀은
에이브럼스 주력 전투 탱크를 목표물로 발견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오랫동안 이 탱크를 추적해왔습니다. 러시아 드론 팀의 한 운영자는 약점을 공격하면 그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구체적으로 러시아 병사들은 자폭 드론을 조종하여 탱크 포탑 아래쪽으로 돌진하여 우크라이나 탱크를 불태웠습니다. 탱크는 몇 100m 더 이동하며 불탔고 숲에 도착한 후 탱크 승무원들이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즉시 두 번째 드론을 발사하여 탱크에서 탈출한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했는데요. 드론팀은 또한 여러 대의 상대방 군용 차량을 제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군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 강화 및 작전 지역 확장.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소모시키고 키이우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전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르스키는 쿠반, 하르키우,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및 드니프로 강 동쪽 연안의 섬들에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뚫고 주요 지역이나 정착지를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방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점차 유입되고 있으며 그중 F-16 전투기가 올해 여름에 도착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시르스키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군을 소모시키고 예비군의 훈련을 방해하며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쟁 초기부터 미국과 서방의 F-16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여러 번 거절당했는데요. 2023년 5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워싱턴에서 생산한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이후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및 벨기에는 올해 여름에 60대 이상의 미국산 F-16 전투기를 키이우에 운송할 계획이죠. 우크라이나는 F-16의 추가 배치가 하르키우와 같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전선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최근 몇 주 동안 이 지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는 F-16 전투기가 전선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 부족이 러시아가 전역에서 공격을 강화함에 따라 명확히 드러났는데 주로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공 능력 지원을 포함한 원조 제공이 큰 진전이라고 묘사했는데요. 그는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미사일을 차단하는 데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방 두렵게 하는 러시아의 새로운 스텔스 핵 잠수함. 영국 신문은 최근 러시아가 적에게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방을 놀라게 한 야센 N급 잠수함입니다. 최근 K564 아르한겔스크라는 이름의 야센 N급 핵 잠수함이 해상 시험을 마쳤으며 2024년 12월 러시아군에 인도될 예정이죠. 영국 신문은 이 새로운 러시아 잠수함이 서방의 적에게 발견되지 않을 것이며 위기 상황에서 나토의 군사기지, 나토 해군 함대 및 기타 주요 시설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564 아르한겔스크 잠수함은 최대 6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수상에서 최대 속도는 16노트, 잠수 시 최대 속도는 31노트입니다. 잠수함 승무원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100일 동안 작전할 수 있는데요. 작전 시간을 제한하는 요소는 식량과 유지 보수 요구 사항입니다. 수상에서 배수량은 8,600톤, 잠수 시 배수량은 13,800톤입니다. 잠수함은 533mm 어뢰 발사관과 오닉스 대함, 미사일, 칼리브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용 수직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칼리브와 지르콘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러시아 해군 함대가 6월 초 아드미랄 고르쇼코프 호위함, 카잔 잠수함, 콜라 유조선 및 니콜라이 치커 견인선으로 구성된 해군 함대가 쿠바에 입항하여 5일 동안 섬을 방문했죠. 모스크바는 이것이 하바나와의 정기적인 군사 협력 활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쿠바 국방부는
어떤 선박도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으며 이번 방문은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후 러시아와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레드라인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러시아 해군의 쿠바 방문이 현재의 긴장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은 함대의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방 관찰자들은 타잔과 같은 모스크바의 최신 핵 잠수함의 등장으로 특히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나토 당국은 타잔과 유사한 야생급 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